반갑습니다. 오늘은 83강 일목균형표 19부입니다. 전환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전환선의 의미, 그 다음에 전환선으로 보는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죠? 제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좀 개인적으로 한 분야에 빠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제가 코로나 이거 19 검사도 받았어요. 열이 하도 나가지고 물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도 했습니다. 몸이 상당히 아팠어요. 알고 보니까 그 코로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발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갔는데 열이 38.5도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튼 코로나 검사도 받은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밭을 좀 열심히 간다고 방송을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방송을 이제 다시 해 나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방송을 한 2달 넘게 쉬었나? 3달 정도 쉬었나?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좀 어색하네. 자, 일목균형표 19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전환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했죠? 전환선이랑 이동평균선이 다르다. 다른 이유, 그리고 수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런 또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이런 것도 안 켜놨네. 이거 안 켜져. 어디 갔지? 됐다. 죄송합니다. 자, 어디 갔지? 여튼 전환선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환선의 의미, 그 다음에 전환선으로 보는 추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선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게 뭐 전환선이 도대체 뭘 의미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전환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요 수식이 직전 9일간의 최고가,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직전 9일간의 최저가,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평균한 거다. 그죠? 직전 9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이렇게 찍혔다면, 그러면 전환선은 요 정중앙인 요 포인트에 딱 찍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가, 최저가의 정중앙 값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직전 9일간의 최고가라는 말은 즉 매도세가 매수세에게 극한까지 밀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어해낸 극한 값입니다. 맞나요? 자, 파동이 9일 동안에 자, 여기 9일입니다. 9일 동안에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자,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여기 9일인데 9일 안에 최고가가 여기고 최저가가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최고가, 최저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환선은 정중앙, 요거와 요거의 정중앙에 전환선이 이렇게 찍혀 있겠죠. 요 어디에 있을 겁니다. 정중앙값. 근데 이 직전 9일간의 이 사이의 최고가,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거는 이제 매도세는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고 매수세는 밑에서 위로 쳐올리는 힘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제 호가를 막 긁어가면서 매수를 미친 듯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매수세가 강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매도세가 강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근데 이 최고가라는 말은 시세가 쭉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극한값입니다. 그죠?
즉 뭐다, 매도세가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힘이 이 매수세 위로 쳐올리려고 하는 힘한테 계속 밀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매도세가 계속 밀려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을 기점으로 요까지만 허용을 하고 이 이상은 허용을 안 했다, 그죠? 이 순간까지 밀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어해낸 극한값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다시 압도하기 시작한 그 시작 지점입니다. 매도세의 어떤 상징적인 포인트죠. 밀리다가, 매도세가 쭉 밀리다가 역전을 한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수세에게 극한까지 밀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어해낸 극한값이다. 그러면은 9일간의 최저가는 당연히 반대겠죠. 매수세에게 극한까지 밀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어해낸 극한값. 그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수세의 극한값, 요거는 이제 매수세의 극한값, 최고가는 매도세의 극한값. 그죠? 그 극한값의 정중앙값이 전환선이다. 그죠? 9일간의 그 정중앙, 이 극한값과 극한값의 정중앙값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균형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균형, 시세의 균형, 정중앙. 그 예전에 제가 그 설명 드렸나요? 그 줄다리기를 하는데, 예, 청팀 백팀 이제 줄다리기 하는데 정 가운데 여기다가 뭐 리본을 묶어 놓죠, 이렇게. 근데 얘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청팀이고 여기가 백팀인데 청백전이라고 칩시다. 청팀이 쭉 잡아 당기면 얘가 이 리본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쭉 끌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쭉 끌려가다가 백팀이 계속 치고 있다가 더 이상은 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힘을 빡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쭉 당기면 요거로 쭉 당기면 그럼 요 리본이 이까지 갔다가 요 끝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또 이만큼 당겼다가 다시 또 청팀이 당기고 이 극한값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의 정중앙, 그럼 뭡니까? 청팀과 백팀, 즉 이 두 양팀의 극한과 극한값의 정중앙값이니까 이게 균형인 거예요. 힘의 균형. 백팀과 청팀의 최종 힘의 파이를 정중앙으로 나눈 것. 그래서 요거를 균형이라고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동도 시세가 쭉 올라가다가 요까지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다가 자, 요 상태다. 그러면은 이 극한값과 극한값의 정중앙, 이 균형입니다. 요거를 시세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 일목에서는 이 균형점을 시세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전환선은 직전 9일간의 시세의 수준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환선은 9일간이죠. 9일간의 시세의 수준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준선은 26일간의 시세의 수준을 보여주고, 그죠? 그다음에 선엑스펜2는 52일간의 시세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환선이 9일, 기준선이 26일, 그 다음에 선엑스펜2는 52일. 그러면 9일, 26일, 50일 뭡니까? 단기, 중기, 장기죠. 그래서 전환선의 의미는 뭐다? 단기 시세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이해하시죠? 그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세의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전환선이라고 쳐봅시다. 전환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요런 상태다. 그럼 뭡니까? 9일간의 시세의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상승 파동인 겁니다. 그죠? 상승 추세인 거예요. 그럼 시세의 수준이 계속 요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횡보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하락을 계속한다. 전환선이. 그러면은 9일간의 시세의 수준, 그러니까 단기 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전환선을 빼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전환선만 남기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KMW라는 이제 주식
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거 상승하는 부분. 이거 너무 길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전환선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 파란선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단기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한 겁니다. 시세의 수준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하락하던 전환선이 지금 이 부분부터, 그죠? 이때까지는 계속 하락을 했어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 부분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상승을 하면서 여기 잘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요. 세밀하게 그어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그죠? 빨간색으로 할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시세 수준이 하락을 하다가 단기 시세 수준이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이 전환선은 그냥 계속 상승을 이렇게 해 나가지만 그 안에서 시세는 파동을 그리면서 나아간다. 그죠? 파동을 그리면서 나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각 파동의 저점이 계속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게요. 전환선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부터 상승을 해 나갑니다. 그죠? 상승을 해 나가는데 저점이 계속 이 파동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저점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9일간의 저점이 경신되지 않는 한, 무슨 말이다?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이 9일 안에 지금 최저점이 여기인데, 정확하게. 자, 요렇게 8봉이, 요렇게가 9봉입니다. 1, 2, 3, 4, 5, 6, 7, 8, 9, 9봉이죠. 이 9봉 사이에 저점이 지금 여기에요. 저점이 안 깨지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칸 하루 지났는데 또 저점이 안 깨졌어요. 그죠? 이틀 지나도 저점이 안 깨집니다. 지금 저점이 여기죠. 그리고 한 칸이 지났는데 지금 최저점이 여기인데 또 안 깨져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도 저점이 안 깨집니다. 그죠? 여기가 저점이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저점이 안 깨집니다.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 9일간의 저점이요. 9일간의 저점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질 않으니까, 경신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환선이.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9일간의 저점이 경신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저점이 이렇게 깨지지 않는 한 전환선의 기울기는 음수로 꺾이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일의 값이 이 전환선에 영향을 주려면 당일의 값이 최고가를 찍었거나 최저가를 찍어야 전환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로 자, 요 상태인데 9일간을 제가 다시 꺼볼게요. 9일간의 최고가가 8. 자, 보시면 9일간의 최고가가 여기고 최저가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전환선이, 지금 보시는 이 전환선이 만약에 상승을 하려고 하면 저점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고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돌파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저점보다 더 위로 갱신되거나. 근데 다음날이 되면 요 최저점이 봉이 빠지면서 당연히 저점이 오르니까 조금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이 빠지기 때문에 전환선이 조금 올라갈 건데, 근데 만약에 또 고점이 새롭게 경신이 된다면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볼까요? 다음날. 자,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고점은 갱신을 못했지만 저점이 요만큼 높아졌죠. 그죠? 하루를 이렇게 옮겨보면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환선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저점이 경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다시. 자, 여기서 자, 조금 올라갔는데, 자, 하루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고점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하루가 지나면서 자 저점이 원래 여기였는데 저점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면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환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뭐다? 일단은 저점이 깨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고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전환선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환선이 아래로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한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전환선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 계속되는 9일간의 지금 이렇게 9일 또 다음날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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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9일간의 계산에서 새로운 최저가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아니면 최고가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 말인즉슨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의 추세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계산식에서 볼 때 왜냐면 이 전환선의 그 수식 자체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중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말은 최고가가 올랐든 최저가가 올랐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파동은 이렇게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 배웠다시피 이게 상승과 조정 만약에 계속 상승 파동이라면 그러면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전환선이 그럼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전환선이 오른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저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고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중앙값인 전환선이 여기 여기 이렇게 찍혀서 전환선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최고가와 최저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승 파동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입니다. 9일의 상승 파동. 그러면 전환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계속 상승 추세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일입니다. 9일. 9일간의 추세예요. 26일의 추세는 또 다르겠죠. 그럼 기준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담으로 이제 그 전환선은 그야말로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선이라고. 이게 전환선이잖아요. 이게 선 이름 자체가 전환선입니다. 선 이름이 전환선인 이유가 뭘까요? 전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에서는 이 전환선은 추세의 전환을 나타낸다. 9일. 정확하게 말하면 추세의 전환의 시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추세의 역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환선이 꺾여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전환선이 이렇게 계속 전환선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전환선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전환선이 꺾여져 내려왔어요. 그죠? 요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에서 꺾여 내려왔지만 전환선이 다시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짜 신호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반값선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캔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반값선이다. 그럼 캔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상승을 쭉 하다가 캔들이 반값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반값선에서 저항을 받으면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 보시면 자 캔들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저항을 받다가 이걸 돌파해 버렸죠.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의 반전이 아니었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대해서는 요렇게 빠지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튼 여기는 추세 전환이 아니었다. 근데 자 여기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빠지죠. 그리고 전환선에서 다시 빠집니다. 그죠? 이 반값선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넘어서서 지지받지 못하는 거죠.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은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 배웠습니다. 반값선 할 때. 즉 반값선이 이렇게 있으면 캔들이 상승을 했다가 이탈돼서 그래서 저항을 받으면, 그러니까 뚫어내지 못하면, 그리고 직전 저점이 깨지면 요거는 하락 M 파동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지금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탈된 뒤에 전환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이탈이죠. 그죠?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재이탈입니다. 계속 저점이 깨지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전환선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전환선은 시세 전환의 어떤 시작을 알린다.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전환선을 뚫어내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런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요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환선을 계속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않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굳이 요 추세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왜? 전환선이 아직 이제 전환선을 뚫어내지 못한다는 거는,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뭡니까?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동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하락 추세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값선 배울 때 말씀드렸다시피 반값선을 이탈한 이후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계속 떨어진다면 이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가 나가야 된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본다. 자,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파동 이제 일목균형표, 일목파동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일목파동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물가물한데, 이제 상승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파동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만약에 상승파동이라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면, 그러면 뭐다? 여기는 이렇게 되죠.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 고점을 못 찍고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파동의 쇠약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파동의 쇠약. 근데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의 쇠약 국면이고, 이 저점이 이탈을 하면 파동의 파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상승 파동은 계속 상승 M 파동, 요렇게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상승 M 파동.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됐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 M 파동으로 가려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상승 M 파동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 요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파동이 파탄이다. 왜? 요렇게 해서 하락엔 파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하락엔 파동이 안 돼서 하락엔 파동이 되는 조건은 이 저점이 깨지는 겁니다. 처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요렇게 돼버리면 하락엔 파동이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큰 의미의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예전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상승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당연히 받는데, 조정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쭉 눌렀는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을 거니까. 파동은 다우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높아졌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그래가지고 상승을 쭉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죠, 크게. 근데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뭐다? 하락 M 파동이 된다. 그래서 하락 파동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파동의 파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자 봅시다.
상승을 쭉 하던 친구가 자 여기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새로운 고점이 여기보다 조금 높게 갱신이 됐어요. 그리고 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자 이 저점이 여기입니다. 이 저점이 계속 이렇게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장중에 이탈했지만 장 종료할 때 다시 들어 올렸죠. 그리고 깨지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만큼은 파동의 쇠약 국면입니다. 쇠약. 그럼 이 친구가 다시 상승 M 파동으로 가려면 얘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얘가 크게 상승 M 파동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재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M 파동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매도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못하면 이제 물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점이 깨어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자, 저점이 낮아지죠.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환선이 급격하게 꺾입니다. 보통. 전환선이 급격하게 꺾인다. 그래서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꺾여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면 일단은 매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전환선이 꺾여 내려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근데 파동의 파탄은 이 부분에서 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파동의 파탄을 미리 예고한다. 전환선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보세요. 자 여기는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얘가 파동이 파탄 날라면 이 저점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자 재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뭐다? 요거는 큰 의미에서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다. 그죠? 요렇게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면 깨지려면 요런 식으로 뭐 오겠죠. 그러면은 전환선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저점은 요 값이 빠지면서 저점은 계속 올라가서 요 저점을 찍고 고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환선이 미리 꺾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탈되면은 전환선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전환선의 하락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 신호를 미리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봅시다. 전환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락을 하고 고점을 찍고 파동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자, 고점 찍고 여기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자,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빠지면 뭐다? 이 부분은 파동의 쇠약 부분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죠.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은 하락 M 파동이 된다. 물론 여기는 뒤에 들어 올렸죠. 뒤에 들어 올려서 뭐 다행스럽게 다시 올라갔지만 뭐 100%는 없으니까. 근데 이 파동의 파탄을 전환선의 하락이 미리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락 M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하락 M 파동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전환선은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전환선은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전환의 시작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환선이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는 말은 단기적으로 기존의 상승 추세가 끝나고 단기적으로입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전환선만 봐서 그런데 여기다가 기준선을 이제 전환선만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하면 안 되겠죠. 기준선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선은 26일에 어떤 시세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전환선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선, 뭐 일목균형표 5개의 선이 있으니까 그 5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매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환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횡설수설하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자, 여튼 그래서 오늘 배운 걸로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환선은 단기 시세의 수준을 그죠? 단기 시세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단기 추세의 균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은 이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값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의 매수 세력과 단기적인 매도 세력의 힘싸움의 균형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전환선과 가격의 관계를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환선은 9일간의 시세의 균형선이에요. 그러면 이 시세의 균형선보다 캔들이 위에 있다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우세한 상황이고, 아래에 있다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가격이 전환선상에 있다면, 요런 날이죠. 자, 이런 날. 이렇게 전환선상에 있다면, 그러면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분석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반값선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기준선을, 지금 전환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준선을 보시면, 기준선에서 이제 캔들이 기준선에 붙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붙는 타이밍들. 그죠? 이렇게 붙는 타이밍들. 이렇게 캔들에 붙을 때, 자, 지금 이 부분은 기준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고, 지금 중기의 이제 힘이, 매수의 힘이 더 강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붙어요. 자, 이날 보시면 다시. 자, 요날 보면 붙죠. 여기는 이만큼 이격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죠? 이격이 있었는데 캔들이 붙었습니다. 자, 붙었으면 뭐다?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요때는 매수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캔들을 드러났었는데, 근데 이제 시세의 수준이 쭉 올라오면서 같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뭐다? 수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폭발 뒤에 응축. 그 응축의 점이다. 그럼 여기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준선과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계속 상승으로 나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러니까 상승으로 갔죠.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어떤 매매의 포인트가 된다. 아니면 그 다음날 요 포인트들이. 그죠? 이제 제가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가격이 있던 반값선보다 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환선보다 위에 있으면 단기적으로, 그죠? 요런 자리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우세하고, 요런 자리는 매도세가 우세한데, 붙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붙는 구간들에서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그럼 이 붙는 구간이 매수의 적기, 매도의 적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환선은 단기 시세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환선이 계속 상승을 해가고 있다면 지금은 현재 단기 추세가 상승을 하고 있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목균형표, 한눈에 알 수 있다. 자, 추세가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전환선만 가지고도 현재의 단기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전환선의 의미는 뭐다? 시세의 수준이다. 이 극한값과 극한값의 정중앙값이기 때문에 균형, 시세의 균형, 수준이다. 그리고 전환선으로 추세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추세의 전환도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34분이나 해버렸네.
오늘 83강 일목균형표 19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전환선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깔끔한 정리된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뭐라 그러지? 제 강의의 어떤 그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피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전환선은 9일간, 즉 단기의 시세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리고 전환선에 붙었을 때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동의 파탄, 그죠? 파동의 쇠약, 저점이 깨지면 파동의 파탄. 이 모든 원리는 뭐다? 저치갱신, 저점이 갱신되느냐, 저점이 다시 그러니까 고점이 갱신되느냐, 저점이 갱신되느냐, 이 원리에 입각한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잘 자, 안녕.